안녕하셨습니까? 11시에 만납시다입니다. 이 국제 무대에서 세계 정상에 도전해서 그리고 그 세계 가운데서 우리 한국의 이미지를 넓고 그리고 깊게 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뵐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며 우리 민족이 얼마나 우수한 것인지 이러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참 기쁘기 짝이 없는 얘기입니다. 또 활약하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아주 어렸을 때 11살 때 그 당시 우리가 부르기는 한동일 군 이렇게 불렀는데 11살 때 미국의 줄리아드 대학에 건너가셔서 그래서 급기야는 세계 정상의 피아니스트가 되셨고 지금은 이제 나이가 45이나 되신 분, 지금 노스 텍사스 대학교의 음악 교수로 계신 한동일 교수의 귀국을 맞이해서 잠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한동일 교수를 여러분께 소개해 올립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한 선생님께서는 아주 어려서부터 그 어린이 피아니스트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대학 교수로 참 세계 정상의 가장 어려운 경연대회에서는 다 1등 아니면 차지하지 않는 그러한 경력의 화려함을 자랑하시는데 한 선생 어려서 자라실 때 어떻게 자라셨는지 좀 생각나요. 네, 저는 함흥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저희 어머님은 피아노 이화대학 피아노 하시다가 저희 아버님이 그때 연희 전문 다니셨을 때 만나서 같이 결혼하시고 예. 그래서 어머니는 피아노를 그러니까 디그리를 따지 못하셨는데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도 참 저 아들을 이제 대표를 해가지고 좀 피아노를 했으면 하셨는데 아하. 참 저희 아버님이 그때 그 함흥에서도 그 교회에서 콰이어를 지휘하셨어요. 그래서 네. 언제나 그 콰이어를 우리 집에 와서 연습을 많이 했는데 네. 그때 저희 아버님의 말씀이 제가 자꾸 발견한 것이 그 올 적에마다 제가 자꾸 피아노에 올라가서 그 콰이어리 연주한 것을 똑같은 멜로디를 자꾸 피아노에서 치고 말이죠. 그것도 똑같은 키로 말이죠. 따라서 쳤다 그래서 아버님이 정말 피아노를 이제 정말 귀가 좋구나 그런 면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만 3살 반에 피아노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이북에는 물론 소련군들이 이제 들어왔지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날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 한 소련군들 한 6명이 구르마를 한 3개 끌고 와서는 우리에 있는 재산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때도 피아노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 피아노를 시작한 지 뭐 6개월, 7개월도 안 된 후에 벌써 피아노를 뺏겼어. 그때 이제 우리가 이남 했습니다. 그때 월남하셨군요. 월남했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참 아버님 어머니의 고생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우리가 그러셨을 거예요. 함흥에서 집안이 네. 대단히 풍부했습니다. 네. 근데 재산을 다 잃고 나니까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는 뭐 본종 5가에다 어떤 조그만 가게를 또 짓고 참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충무로 오가죠. 충무로 오가지요. 그렇죠. 네. 그 어떻게 사셨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아버님은 참 뭐 연희대학에서 상과 졸업하셨지만은 네. 너무나 풍부한 집에서 사셨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경험도 그래서 뭐 어떤 때 빵집도 해보고 뭐 세탁소도 해보고 어허. 그런데 아버님은 정말 얘를 피아노를 어떻게 해서든지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빚을 내셔가지고 우선 피아노를 업라이트 피아노를 마련하셨습니다. 네. 그때부터 저희 아버님은 막대기를 가지고 옆에 앉으셔서 아하. 뭐가 안 되면은 제가 굉장히 그때부터 아주 이만저만한 훈련을 받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아버님이 내가 오후에 4시간 나가 있으니까 그때 나갈 때까지 피아노를 3시간 반 해야 된다. 물론 저는 어린애같이 뭐 나가서 치기 같은 거 좋아하고 네, 그래서 나 놀고 좋아하는데 아버지는 또 오셔서 몇 시간을 하느냐. 물론 제가 얼굴이 빨개질 때는 내가 뭐 3시간 안 했으면 뭐 매를 6번 좀 맞고 또 어떤 때는 밤 10시에 자고 있는데 누가 아버지는 저를 깨우시면서 너 오늘은 몇 시간 연습했느냐 안 했으니까 자는 걸 깨워가지고 밤 12시까지 때 옆에 앉아서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 그때 나이가 몇이었습니까? 네, 뭔가 뭐 하면서 뭐 6살, 6살. 네, 그러니까 뭐 5살, 6살, 네, 그때였죠. 그래서 참 그때는 정말 한때는 그렇게 피아노가 참 싫어졌을 때 되고 네. 또 물론 저희 아버님도 참 그때는
참 아주 밉게 보인 그 철없는 때였죠. 근데 올라오셔서 이제 세탁소도 하시고 아까 네, 참 아버님 어머니 네, 고생하시면서 빵집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네. 그때는 피아노가 있었습니까? 글쎄 그때 이제 아버님이 빚을 내서 그 빚을 본종 내서. 5가에다가 했는데 아무튼 근데 한때는 그때는 계속해서 사는데 자꾸 그 옆구리가 자꾸 아파오기 시작해서는 저희 아버님 보고 지금 옆구리가 자꾸 아픕니다 하니까 아버지 너 그 핑계만 내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매 맞고 하다가는 너무나 이것이 못 견뎌서 아버지가 오케이 그러면 병원에 가서 만약 의사가 아무 일 없다 하면은 정말 너는 그때는 정말 그래서 가서 의사한테 진단을 받았는데 물이 다 차 있어요. 그래서 늑막염에 걸었어요. 그것을 아버지가 그때 그것을 아시자 정말 아버님이 그 뭐라고 좀 말할까요? 정말 아버님은 그때 그 자리에서 피아노를 그냥 팔고 참 그 정말 너무나 아버지가 좀 죄진 사람 같은 그런 아주 죄인 같은 면으로 느끼면서 아들아 넌 살기만 하면 되니까 뭐 피아노 하든 안 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피아노도 팔고 또 본종 오갓을 떠나서 좀 마포에 조금 그 아무튼 약간 그때 공기가 좀 좋아서 그래서 언덕구에다 또 집을 그렇게 빛내면서도 또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쭉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때부터 이제 회복하면서 저는 이제 그때 마포 집에 있으니까 언제나 여의도를 바라보는데 그때는 비행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에 뜨고 뜨는 거를 봤는데 한때는 이렇게 보는데 내가 이때까지 보지 못한 비행기들이 와서 여의도를 폭격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6.25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쭉 피아노 이제 못했죠. 못하면서 이제 회복하면서 그래서 그 3일 후에는 우리가 피난도 가려고 다 짐을 싸가지고 나갔는데 탱크들이 들어와가지고는 배로 건너간 사람들 기관총으로도 쏘기 시작하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 죽는 것도 벌써 보고 그래서 아무튼 그 3개월 동안은 저 이북 안에서 공산당이 점령하는 데서 안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는 우리의 집이 언덕에 있었기 때문에 또 이민군들이 고사포를 가지고 와서 고사포를 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날에 우리 어머니는 또 파편에 8군데 파편을 맞으셔가지고 적십자병원에 또 들어가셨고 그래서 그때 한 3개월이라는 것은 뭐 정말 제가 지금도 지금 생각하면은 물론 어린 철이 없는 아이였기 때문에 좀 그렇게 무서운 걸 몰랐지만 지금 그것을 생각하면은 그렇게도 무서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하고 나는 초콜릿 장사를 했어요. 길가에 나가서 초콜릿을 뭐 10도막을 사가 45원에 사가지고 하나에 5원씩 팔으면 이제 5원이 이 남는다. 그러면 해가지고 나올 적에 언제나 전투기들이 와서 폭격기들이 와서 폭격하는 것을 보는데 폭탄 떨어지는 거, 뭐 기관총 쏘는 거 다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구입할 수복이 됐는데 수복되는 건 어떻게? 이제 국군이 들어왔죠? 네, 그때 참 그 전에 굉장히 그렇게 3개월 지나다가 저희 아버님도 숨어서 다니면서 이제 보통 이제 만 15살부터 한 55세 남자들 그냥 노동으로 잡아갔는데 아버지도 숨겨서 다니셨는데 거기 오기 전에 이제 국군들이 들어오기 전에 삐라를 한때 뻗더군요. 그래서 나도 삐라를 하나 집으면서 이제 봤는데 그때 그건 뭐라고 말하냐면 인민군들한테 말하는 건데 다들 손 들고 무기를 다 큰 길을 쓰면서 오라 그래서 저는 집을 그때 초콜릿 가지고 집을 찾아갈 적에 그때 물론 자꾸 이제 인천 그래서 폭격이 시작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집을 들어갔는데 아니 어떤 사람을 개구리 우는데 저 다리 밑에 가서 총 쏴주는 것도 봤어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그날 밤 동안 쭉 폭격하는데 갑자기 소리 뭐 빨개지더군요. 불이 다 타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불 끌라. 아무튼 그 다음 날 아침 조용할 적에 아니 우리 문을 부수는 소리가 나오는데 맨 먼저 보는 것이 칼이에요. 이제 총에 칼이 보이는데 그것을 인민군이 쓰는 칼이 아니더군요. 근데 또 거기서도 뭐라고 말하면 손 들으세요. 그러니까 손 들어 그렇게 말하는 거 손 들으세요. 그거 참 기억나요. 그래서 국군인 줄 알았군요. 그래서 물론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이 우리 며칠 굶었지만 그때는 저도 굶은 그런 기분이 없었습니다. 한 여수가 어려서 겪은 그 공산당 만행의 한 장면이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에 큰 상처를 주는데 이제 그거는 그렇고 그 후에 피아노 공부는 어떻게 계속하셨습니까? 네, 그 후에도 지금 오랫동안 못한 것은 또 이제 얼마 있다가 또 준공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이제 좀
시간을 충분히 잡고 부산까지 쭉 내려갔는데 그때 화물선을 타고 이제 시흥이라는 것에 안양 예. 쪽에서부터 어떻게 구르마까지 거기 가서 부산 가는데 한 3일 걸렸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제주도까지 피난 갔다가 아하. 그다음에 이제 다시 부산으로 와가지고는 어린이 음악대라고 그때 해군에 속한 어린이 음악대를 그렇죠. 생겼는데 거기서 하나의 멤버로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어린이 음악대 반주도 좀 하고 그때부터 조금씩 피아노를 시작했었습니다. 다시 뭔가 뭐 내 피아노 없었죠. 그럼 물론, 네. 네.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무슨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53년에 다시 서울로 올라와 보니 우리 집은 또 다 파괴됐고. 네. 그때부터 아버지는 또 저를 전차를 타고 뭐 마포에서 도남동까지 가서 친구 집에서 1시간 연습. 피아노 이런 집에. 네. 또 전차 타고 후암동 가서 또 누구 친구 집에서 1시간 연습. 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버님이 저를 또 데리고 가셨는데 네. 우연히 오공군에 네. 오공구지가 그 전에는 저 서울 뭐랄까 의과대학 있는데 네. 거기에 있어서 어떤 친구를 통해서 피아노를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거기 가서 이제 연습을 시작하는데 네. 그때는 이제는 미국 그러니까 공군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보고 듣고 하는데 네. 한때는 거기에는 한 군인 한 분이 우리 아버지 보고 며칠 후에 정말 아주 VIP를 위한 아주 중요한 이제 쇼가 있는데 여러 쇼가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한 곡을 연주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버지는 물론 허락하셨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맨델슨의 런더 카프리초스라는 피아노 곡을 쳤어요. 네. 근데 거기에 오공군의 사령관 앤더슨 제너럴 사뮤얼 앤더슨 장군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듣고 그 직후 백스테이지에 오셔가지고는 아버지 보고 내가 이 아이를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미국 같은데 또 장학금을 모아서 미국에 도와주고 싶은데 어떠냐. 그래서 아버지는 물론 참 그렇게 했는데 우선 그분은 참 저한테 무슨 일을 하셨나 하면은 그래서 이 장학금을 모으기 위해서 한국에는 여러 공군 기지에 그러니까 공군 비행기 타면서 쭉 돌아다니면서 입장료 없이 그저 모자를 돌리면서 그 공군들이 뭐 5전, 10전, 25전, 50전, 뭐 $1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1954년에 1월에는 또 일본에 또 쭉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기지에 돌아다니면서 또 돈을 모아서 한 5,000불을 우선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줄리아드 학교라는 데가 아주 유명한 학교라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있는 어떤 아는 분이 거기에 연락을 해가지고는 줄리아드에서는 또 저 한 번도 저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저에게 또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이 그때 하늘에서도 별 따기보다도 힘든 피아노 하나를 구한다는 것도 힘든 그때 어떻게 이렇게 천당 같은 그런 나라에 벌써 갈 수 있었다는 것이 참 그건 기적적이고 또 물론 남자로서는 여기서는 하지 않고는 못 가는데 그때 또 이승만 박사님 대통령이 특별히 그 허가를 해주셔가지고 6월 1일에 앤더슨 장군이 한국에서 모든 이제 그 자기의 그 근무를 끝인 후 돌아갈 적에 자기 비행기로 저를 미국으로 데려가 그래서 줬습니다. 미국으로 가셨군요. 6월 1일에 떠났습니다. 그때 그 떠나실 때에 그 당시에 그 고별 연주회 그때 우선 고별 연주회 그 전에 조금 이제 그 서울 그때는 네이비 심포니 오케스트라로 김생효 씨 지휘로 또 이제 모차르트의 협주곡 코로네이션이라는 그 협주곡을 했고 또 제 독주도 함으로써 또 그 전에 또 제 그 이희춘이라고 아주 한국에서 굉장히 아주 탤런트라는 그 바이올린 청소년이 있는데 그 학생이 또 스웨덴 갈 적에 또 같이 연주도 하고 아무튼 그런 면으로 몇 번 연주했습니다. 이희춘 씨하고 같이 연주회 하시는 그때가 배재학교 다니셨나요? 그때 아니 저는 부산에 잠깐 그 피난 있을 때 배재학교 좀 들어가다가 그냥 미국 가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만뒀습니다. 마침 우리 방송국에 그 당시 그 이희춘 씨와 같이 협연하시는 장면에 뉴스릴이 하나 있었는데 한번 보면서 옛날을 한번 추억해 보기로 하죠. 이런 장면인데 한번 같이 봐주십시오. 멀리 구라파 스웨덴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 우리 한국이 낳은 두 천재 소년 음악가. 작년 13살 나는 영희국민학교 6년생 바이올리니스트 이희춘 군과 대제중학 1년생 피아니스트 한동일 군. 이 두 소년은
고국을 떠남에 앞서서 9월 23일 저녁 대제중학교 강당에서 그 고별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만장의 관중은 이 두 천대 소년이 연주하는 묘기에 감탄과 절찬을 보내어 그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생각이 나세요. 저게 32년 전의 필름입니다. 네. 근데 그때 이희춘 씨는 스웨덴으로 갔습니다. 갔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보다 한국 한 6개월 전에 떠나신 것 네. 같아요. 네. 지금 기억 잘 안 나지만. 네. 저는 피아니스트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뒷전으로 나왔는데 그때 그 흰 셔츠를 입으셨군요. 그때는 네, 옷도 제대로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유학 가셔서 줄리아드에 가서는 어떻게 처음에 어떠했습니까? 우선 참 저에게는 아주 운이 좋다는 것은 줄리아드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 아주 마담 레빈이라는 분, 그분이 아주 다른 제자 보면 밴 클라이번 같은 사람들도 네. 가르치신 분인데 아무튼 그분을 통해서 이제 그분한테 사사하면서 참 그분한테 뭐 이만저만한 그런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저의 할머니 같은 분으로 돼가지고 참 그분한테 한 14년 동안을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네. 레빈 교수. 그렇죠, 레빈 교수. 그 후에 이제 또 런던에 가서 이제 카버시라는 교수하고 그래서 교육은 그 두 분 교수로부터 받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참 잊지 못할 분들이시군요. 네, 그렇죠. 은사님. 그럼 줄리아드에서는 전부 몇 년 동안 공부하신 선생님인가요? 네, 그러니까 예비학교부터 들어갔죠. 예비학교도 들어가면서 또 국민학교도 6학년부터 다시 시작했죠. 다시? 네, 물론 영어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1년 있다가 8학년으로 올라갔죠. 그때 네, 그러니까 중2로 그렇게 올라가는데 우선 제일 그때가 좀 고통스럽던 것은 제가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아하. 혼자 살았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혼자 살았으니까 참 제 나이 또래의 그 친구들도 없었고 네. 또 이제 부모님도 없고 혼자서 그냥 자취하면서 11살에? 11살이면 많이 그때 12살 12살 됐죠. 네. 됐겠죠. 이제 그때 이제 우선 그 김자경 선생님이라고 여기 오페라단 오페라시네. 네. 그분의 아파트에서 우선 방을 하나 해가지고요. 네, 물론 김장희 선생님이랑 저를 봐주셨지만 네. 그래도 혼자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면으로 해가지고 사는데 또 우선 제가 또 연주 여행이라는 연주 생활이라는 것을 1955년부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또 우선 5,000불을 모았지만 이제 그것도 산다는 것 사는 비랑 아무튼 생활비. 생활비라는 것을 먹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쭉 연주 생활을 그때부터 계속하고 나니까 정말 그 어른 세상에서 내 친구도 없이 또 부모님도 없이 살기 시작한 그게 것이죠. 완전히 고학의 형태예요. 그렇죠, 그렇죠. 연주 여행이라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연주 여행이라는 것은 우선 물론 그 미국에 왔으니 미국에서도 굉장히 그 선전이 많이 났어요. 이렇게 한국에서 어린 아이가 네. 정말 이런데 와서 지금 박 모차르트 공부한다. 그래가지고는 여러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저를 초청하고. 어떤 분들을? 네, 이제 거기 굉장히 유명한 그 앳 살라번 쇼라고 있어요. 예. 네, 그리고 또 뭐 아처 가프리 쇼. 그다음에 이제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네. 인디애나폴리스 심포니, 덴버 심포니, 몬트리올 심포니 극적 오케스트라부터 초청이 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 후부터는 또 어렸을 때 그 뉴욕 필하모닉에 그저 영 피플스,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들 위한 그 연주에 그거 콩쿠르 있었어요. 거기서 1등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카네기 홀에 저 큰 홀에 데뷔를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했죠. 그때부터 조금씩 그 연주의 숫자도 일어나고 그래서 독주하면서 저의 그 월사금과 물론 그 생활비를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급자족하신 셈이군요. 그렇죠. 그래도 다른 사람 같이 뭐 접시를 닦거나 뭐 소지하면서 돈을 안 벌었으니 참 저에게는 그 피아노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는 것이 얼마나 아주 천만다행이죠. 네, 그렇죠. 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앤더슨 장군은 그 이제 앤더슨 장군은 그 후에 우선 워싱턴 가셔서 거기에 이제 펜타곤에서 일하셨고 네, 또 이제 안드레 에어포스에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분이 이제 저 대장으로 되셔가지고 마지막에 제가 나이토 저 브러셀의 나토에서 북대서양. 나토에서 거기서 계셨다가 이제 은퇴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전화로선 연락했지만 저는 뉴욕에서 살았으니까 네. 언제나 혼자 살았죠. 네. 그 14년 동안 계셨으면 대단한 시간인데. 네, 아주 그때 또 너무 그런 외로운 세상이고 혼자서 그때는 제 나이 또래 한국 학생들은 거진 없었고 그렇죠. 줄리아드에서도 뭐 손꼽아서 뭐 대여섯 명쯤 있을까 네. 했는데 또 이제 그런 어른 세상에 들어가 보니까 참 그때 그 아마 외로움이 자꾸 겹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참 우선 미국 갔다. 그래서 좋은 교육을 받은 것은 하나의 그 플러스지만 하나 보태는 거지만 또 그것 때문에 희생당한 것도 사실 많죠. 부모님 그 14년 동안에 부모님 몇 번이나 뵀습니까? 부모님과 지금 뭐 14년보다도 32년 동안에 부모님하고 뭐 지금 같이 지냈다 하는 뭐 6개월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전부 합해서 6개월 전부 만. 합해서. 네. 혼자 그저 자수성가하신 그런 셈이에요. 그것도 또 습관이 되더군요. 그렇게. 그 앤더슨 장군이 경제적으로는 도움을 주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도왔다는데 어떻게? 그 앤더슨 장군이 아주 엄격한 저희 미국 아버지가 돼버리셔서 네. 저보고는 참 우선 나한테 말할 적에 너는 연주하러 돌아다닐 때마다는 너는 언제나 정말 젠틀맨 신사로서 언제나 그렇게 드레스해야 된다. 그래서 너는 뭐 셔츠만 입지 않고 언제나 넥타이하고 언제나 재킷을 입으면서 여행해야 된다. 아하. 그리고 또 몇 년 후에는 제가 앤더슨 장군님이 저한테 저 말하면서 너는 정말 내가 아주 너를 굉장히 장하게 생각한다. 이때까지 이렇게 쭉 해온 거. 그래서 아니 앤더슨 장군이 정말 저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는 만일 내가 이제 돈이 떨어졌을 때 네. 내가 너한테 돈을 하나도 준 거 없다. 우선 그저 너가 돈 벌기 위한 그런 기회를만 마련해 줬지만 내가 다 벌어서 한 거다. 그래서 참 내가 장하다. 참 그런 것을 들었을 적에 그 앤더슨 장군도 나가 나의 자신에 존경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이렇게 해왔다 하는 그런 걸 주실 때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마웠던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줄리아드에서 예비 학교 다니시고 이렇게 본과 다니실 때도 그렇게 연주회를 많이 하시는데 네. 그 줄리아드 3학년 때 한때 그 피아노에 대해서 아주 질색을 하시게 된 그런 뭐 일이 있어요. 질색보다도 네, 이제 후배들한테도 내가 이제는 정말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염려 말라고 하지만은 네. 아마 그때는 이제 뭐라 그럴까 뭐 소년 피아니스트로서 아하. 이제 뭐 티네이저로서 그렇죠. 이제 뭐 많이 칭찬을 받았지만 언젠가는 이제 음악이라는 것은 나중 제일 높은 또 어른 세상에서 거기 제일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마 그때가 지금 내가 다시 생각해 보면 조금씩 내가 어른 상태에 들어가서 이제 음악을 생각할 적에 음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높은가, 얼마나 더 힘든가를 느낄 적에 내가 그때 현재 상태로서 내가 이것밖에 못하는구나. 그렇게 되니까 내 자신이 없어지고 내가 정말 내가 음악가가 아니라는 거. 내가 너무 얼마나 음악가가 되놨는데 부족함이 많은가. 그래서 제 자신이 없어짐으로써 내가 왜 피아노를 하는가. 그때 우리 선생님과 또 특히 밴 클라이번 같은 분이나 그또 다른 제자들은 나보고 너 왜 그런 미친 생각을 하느냐. 좀 너의 레퍼토리만 봐도 이만큼 벌써 하는데 이거 다른 사람에 비해 보면 정말 더 많은 편이라고. 그렇지만 저한테는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정말 여러 정말 훌륭한 위대한 사람들이 연주할 적에 보고는 너무나 내 자신이 뭐라고 할까요? 허풍선 같아요. 그래서 속에 바람만 많이 들어갔지 정말 지식이라는 것은 정말 겉으로 흉내는 냈지만 그래도 지식이라는 것이 아주 부족하다. 그래서 한때 피아노를 포기했었어요. 약간. 네, 그러니까 또 아주 미치게 뜨군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피아노의 음악에 한번 중독이 됐으니 정말 그런 거 없으면은 또 내 자신이 못 살아나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그렇게 하다가 다시 피아노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 후에 참 그 노력과 집념 가운데서 피아노를 계속하셨고 많은 그 국제 경연 대회. 이건데 마이클 경연 대회가 마이클스 경연. 네, 그것이 참 미국에서는 지금 없어졌지만 대단히 중요한 내셔널 한 경연 대회였습니다. 국내 그것은 이제 경연 대회. 국내 네. 거기서 이제 그때도 한 피아니스트만 한 70 몇 명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줄리아드 커티스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데서 다 왔죠. 와서 이제 그거는 시카고의 라비니아 페스티벌인데 라비니아라는 좋은 유명한데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 그것을 본선에 들어갈 때는 오케스트라와 하는데 아무튼 그때
1등을 하고 나니까 그 후에는 또 이제 백악관에서도 이제 또 초청을 받아가지고 케네디 대통령은 모두 그때 다른 일로 못 오시고 이제 제클린 케네디와 또 여러 또 귀빈들이 오신 데서 또 연주를 하게 되고. 네. 근데 이제 아마 저에게는 아마 그 콩쿨로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국제 콩쿨 아마 미국에서는 그것이 지금 제일 유명한 콩쿨이었어요. 그래서 레번트리스라는 그 콩쿨은 이제 뭐 미국에서도 유명한 뭐 밴 클라이번도 이겼고, 존 브라닝이라는 사람도 이겼고, 또 아무튼 참 여러 군데 저 뭐라 그럴까 심사원들만도 보던 레너드 버넌스타인, 네 윌리엄 스타인버그, 조지 셀,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또 레온 플라이셔, 게릭 라프만, 서킨 아주 그런 한 14명이 심사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것도 본선이 다 카니기홀에서 됐는데 그때 그 레너드 버넌스타인이 나와 가지고는 보통 이것은 많이 1등은 안 줄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것은 우리와 경쟁을 옆에 사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경쟁이라는 것은 이 수준급으로 경쟁하기 때문에 이 수준에 도착하지 않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때는 1등을 안 준 때가 한 어떤 때는 5년 동안 안 준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금년에는 1등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1등은 한동일 미스터 하나인데 그때 아주 저는 뭐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참 얼마나 그 노력의 대가 바로 거기서 나온 것 같은데 한편 그 1968년인가요? 쇼팽 소나타 네. 백림에서 있었던 일. 네. 생각이 그것은 뭐 나시나요? 쇼팽 소나타라고보다도 지금 보면은 이때부터 55년부터 한 지금 13년간을 그렇죠. 쭉 연주하면서 또 이제 그런 콩쿨 같은 거 이기면서 연주 수가 대단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다니면서도 어떤 때는 연주를 뭐 80개, 75개 하는데 우선 쭉 외로웠던 생활, 네. 친구 없이 어떤 때는 정말 지금 이 시간 내가 이렇게 꽃을 보는데 얼마나 아름다워 보는데 그 전에는 정말 이렇게 꽃이 있다면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이렇게 한번 돌아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이것만 보고 가니까 음악만.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것보다도 그 나의 그 뭐 커리어라고 볼까요? 네. 아무튼 너무나 음악에 자꾸 정신적으로 지치고 나니까 음악이 또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완전히 뭐 돌아가면서 장사하는 사람 같은 그런 기분이 느껴졌어요. 가지고는 그러니까 정말 14년 동안의 어린 나이에 정말 공부할 때 제대로 또 공부 안 하게 되고 그때부터도 우선 또 내 돈벌이도 해야 될 그럴 사정이 그래서 14년간 가는데 아무튼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연습이 부족해서 하나 그러면 더 연습하려면 또 음악을 어떻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음악이 여기 있다면 내가 여기 있는데 뭐가 가운데 있어가지고 음악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쭉 연주를 할 적에 런던에서 하고 또 독일의 콜론에서 하고 또 이제 뭐 에든버그, 글라스고 또 벨파스트, 아일랜드 하고 또 백림 그리고 이제 또 오클라호마 그렇게 쭉 있었는데 그때부터 아무튼 굉장히 계속 숨 못 쉰다는 그런 기분은 오랫동안 있는데 베를린에 가가지고 이제 쇼펜의 소나타를 3번을 이제 연주를 하는데 그것은 제가 10년 전에 배운 것에서 잘 아는 곡이었어요. 네. 아는 곡이면서도 스테이지 올라가가지고 내가 일부러 이것이 만들면서도 이거를 치고 이렇게 치기 시작하는데 내 자신을 조금씩 파괴를 시키는 그게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또 한쪽은 내가 이것을 또 이런 것을 파괴시키는 것을 또 싸움해야 되지 않느냐. 또 반대로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 후에 런던 다시 가가지고 거진 정신 마비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 nervous breakdown이라 그러죠. 네, 정신분열증. 네, 그리고 돼가지고는 그때 한동안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그때 아마 제가 굉장히 아마 그 디프레션에 빠진 때인데, 근데 그때는 너무나 지쳐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한 2주일쯤 되는지 몰라요. 그다음에 조금씩 이제 소리들이 조금씩 귀에 들어오면서 맨 먼저 저한테 지금 나온 말이 뭐냐 하면은 이전에 이런 일 안 한다. 이전에 이런 일을 못 한다. 이전에 이런 일 하면 안 된다. 이전에 이렇게 외롭게 지내면 안 된다. 이전에 이런 장사꾼 같이. 그래서 지금 이제 볼 적에 내 자신을 그때 파괴시키면은 그 안에서야 그때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암만 참을성이 있다 그래도 이것이 부자연한 그런 무게가 자꾸 이렇게
덮일 적에 나중에는 아마 그것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사태가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참 제 생각으로서는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소화를 시킬 수 있을 만큼의 여러 구멍이 많은 면으로 생활해야 되지 않을까. 아하. 그렇게 그때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주 생활로부터 학교 생활로 네, 참 그 기적적이었어요. 그것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연히 인디애나 대학에서 그는 미국에서는 제일 음악 대학에서 제일 큰 대학입니다. 네. 거기도 그러니까 시드니 포스터리라는 프로페서가 또 레번트리 1945년 제일 먼저 1등한 분입니다. 선배군요. 네, 그 선배시죠. 근데 거기에서 유명한 뭐 조지 볼렛이라는 사람, 뭐 마나캄 프레슬러 사람, 유명한 교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그 학교예요. 예너 슈타클 첼리스트. 거기서 전화가 어떻게 런던으로 왔어요. 오면서 우리 학교로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라는 타이틀로 네. 우리 와서 가르치고 싶지 않느냐. 아하. 그때부터 제가 아마 그 내가 인간의 그 태도와 여러 가지 그 보는 것이 방향을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는 맨 먼저 레슨을 시작하는데 아니 인간들과 이렇게 접촉하게 되니까 말이죠. 이때까지 쭉 쌓여진 모든 것이 자꾸 구멍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때는 제가 이 다른 인간과 접촉하면서 정말 줄 필요를 많이 느꼈는데도 못 주는 어떤 때는 받아야 될 그런 필요이지만 어떤 데는 줄 필요도 많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쌓인 것들이 터트려 나오는데 말이죠. 너무나 그때부터 구멍이 뚫고 가면서 아마 그것이 제 구원 시작이라고 봤어요. 그때부터 제 연주 수를 25개. 아하. 1년에. 네. 25개로 언제나 줄여서 한때는 한 30개 했지만 이제는 25개 정도로 언제나 그렇게 해서 다닙니다. 아직도 25으로. 네, 뭐 어떤 한 27도 되지만 그 정도로서 네. 지금 생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인간이 다 다르므로 뭐 내가 이만큼 소화시키는 거와 또 옆에 있는 사람은 또 이만큼 소화시킬 수 있는 거 다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제 자신의 인디애나 대학에서 그다음에 일리노이 대학으로. 네, 인디애나라는 대학이 굉장히 큰 대학이기 때문에 거기 또 우리 또 대학이라면 또 여러 그 뭐 커미티 뭐 이런 그렇죠. 커미티도 있고 뭐 그러니까 오디션도 뭐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간이 너무나 급박해져서 제 연습을 또 할 시간이 참 부족했었어요. 그때는 뭐 거기 선생들은 우리 밤 11시에부터 어떤 데 새벽 2시까지 그런 데서만 시간을 채우다 보니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또 뭐가 왔는데 아니 월급도 50% 올려주고 또 나의 그 가리키는 로드도 한 3분의 1을 줄여들고 그렇게 되니까 좀 더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서 내 자신이 또 언제나 계속해서 배워야 할 그거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로 가서 한 6년쯤 가르쳤습니다. 네. 그 베이토벤의 소나타 26번 3악장이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네. 그게 얼마나 어렵고 한 교수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갔습니까? 네, 제가 참 그거 하나의 음악의 경험이라고 하는데 그 음악의 경험으로서도 그 26번이면 그 베이토벤의 알려지기는 하머 클라비어라고 알려졌어요. 우선 베이토벤 소나타 중에서도 제일 긴 소나타고 제일 힘든 소나타고 또 많이 어떤 음악가들한테 알려지기는 세계에서 제일 힘든 곡이 이거다. 그렇게 알려졌어요. 네. 그래서 물론 그것은 이제 제가 학생 때부터 네. 좀 철없을 때죠. 저는 그저 손만 돌아가면 되는 줄 알고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지만 언제나 시작하면 어떻게 벽에 닫혀서 어떻게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테크닉 면이 아니었어요. 손 돌아가는 면이 아니라 사막장인데 사막장이 아주 느린 그 악장이에요. 한 20분간 가는 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20분간 가는 악장인데 그것은 물론 테크닉 면으로만 보면은 물론 그건 힘들지 않아요. 그렇지만 음악을 뭐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부분을 하는데 어떻게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이해성이라는 게 부족해서 그래서 포기하고 몇 년 후에 이거 또 해보자. 그래서 또 했는데 아무튼 그런 음악을 통해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더군요. 정말 이게 겸손하게 시작하다가 겸손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쭉 이제 제 경험으로서 그동안에
뭐 구라파나 세계 일주도 그때는 뭐 벌써 한 5번쯤 내게 세계도 돌았어요. 그래서 여러 음악도 듣고 구라파의 여러 심포니나 뭐 사중주 뭐 또 그런 Great Choral Works, 그러니까 미사 솔럼니스 같은 거 베토벤의 월 다 들어가지고 조금씩 그렇게 지식이 늘어나는데 우선 그건 자연적으로죠. 그러니까 저도 배우면서 하는데 그래서 1977년에 아하. 그때 제가 런던에 가서 이제 한 6개월을 지나면서 저 파리하는데 발전하는 데 대해서 좀 연주를 하는데 연습도 하면서 그때 하머 클라베를 다시 한번 봤어요. 근데 참 이상하더군요. 그때 갑자기 나 자신도 모르게 굴에서 굴 끝을 이제 볼 수 있었어요. 그것이 사막장에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벌써 볼 적에 줄이 생기더군요. 그때 그 경험이라는 것은 정말 제가 그런 기쁨과 어떤 신을 본 그런 면으로 기분으로서 참 제가 그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 보람과 기쁨과 어떤 스승이 저를 한 스텝을 좀 올려준 그런 기분 같은 것을 느꼈어요. 영감의 경지로 들어가는 거. 아주 좀 뭐라 그럴때 제 자신의 좀 조금 더 그 기쁨으로 이때까지 조금씩 뭐를 돌을 이제 자꾸 딸다가 이렇게 뭐를 보여준 그런 기분이었어요. 사박장이 처음부터 끝이 딱 보여요. 그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긴 줄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때 벌써 볼 때 물론 제일 힘든 테크닉은 힘든 사악장이었어요. 하지만 우선 그것을 뚫고 들어가 그것이 열쇠였어요. 그것 뚫고 들어가보니 그래서 그걸 맨 먼저 시작해놓고 그다음에 사악장 연습, 그다음에 1악장, 2악장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배웠습니다. 베토벤 소나타 네, 26번. 26번. 네. 그래서 오늘 기회가 있으면 한번 연주를 그것은 시간이 너무 할 수가 아주 유감입니다. 할 때마다 이것은 한 오랫동안 좀 닦고 연주를 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곡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역시 기술보다는 이제 영감의 경지로 들어간다는 게 아마 음악가로서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목표에 이르시는 것 같죠. 최고 목표라는 것이 그렇죠. 우리가 언제나 이제 음악의 근본이라는 것이 정신적으로 나와서 이제 그것으로 해가지고 음악에 쓴 음들을 보면은 그것이 하나의 스케치가 돼가지고 그것을 다시 좀 우리가 보아서 이해성을 가지고 또 다시 우리 속으로 들여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소화시켜서 성취시켜서 그때 나올 수 있는 것이 좀 완전한 음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노스 텍사스 대학 가신 것은 1978년인가요? 네, 그것도 참 그때 아주 뭐라 그럴까 좀 재미있는 일은 그때 런던에 갔었거든요. 77년에. 그래서 이제 제가 12월에 또 그리스에 가서 저 연주가 한 3-4개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가서 연주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또 아든지 그 노스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편지가 왔더군요. 편지가 왔는데 이 노스 텍사스 주립대학이 저 음악대학으로 또 둘째로 커요. 음악 학생들만 한 1,600 있어요. 1,600이 되는 데예요. 그래서 큰 대학인데 저기서는 지금 여기 그 수석 포지션이 하나 있는데 수석 그 교수 자리가 하나 있는데 지금 좀 오고 싶지 않느냐 그렇게 말해서 저는 그때는 그거 보고 지금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지금 수석 자리 가지고 있고 그 좀 지금 더 월급도 이렇고 또 좀 지금 내 티칭 로드를 이르니까 내 자신이 좀 농담을 웃으면서 이것보다 더 낫지 않으면은 하면서 가지 않을 생각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한번 전화가 왔어요. 거기 학장한테서 전화하면서 아까 그 전에 저 편지 받으셨죠? 그래서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또 학장도 그 정말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다 말해놓고는 우리 대학에 한번 더 구경하러 오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종소리가 하나 띵 하고 또 들리군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자기네들도 좀 더 뭐를 올릴 생각이구나. 그래서 제가 내려가 봤더니 그때는 정말 제가 그 학교를 보고 많이 아주 임프레션이 많이 달라졌어요. 인상하죠. 네, 굉장히 거기 또 특히 이제 박사학위, 석사학위 아주 중요하고 말이죠. 정말 좋은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리로 78년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거기 현재도 거기 있으면서 현재 이제 박사 학생 9명, 석사 학생 6명, 학사 학생 2명 제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 한동일 교수가 이번에 한국에 오셔서 활약하시는데 뒷바라지를 많이 하신 이 주식회사 이해음의
강인 씨가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잠시 강인 씨를 통해서 한 교수의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같이 지내신 지는 얼마나 되십니까? 지금 한 6년 됐습니다. 6년. 네. 그동안 발견하신 그 인간적인 한동일 교수는 어떤 분이신지요? 한 6년 전부터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을 맺으면서 네. 한국에서 일도 같이 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우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인간적인 분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네. 이제 평소 생활이나 인간성에서 대단히 따뜻한 인간미를 느낄 수 있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또 음악 세계에서도 네. 한 선생께서 몇 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네. 음악가로서 이제 위대한 음악가가 있고 네. 또 유명한 그런 음악가가 있는데 역시 위대한 음악가가 돼야 되겠죠. 아하. 그러니까 위대한 음악가가 되려면은 그 바탕이 순수한 인간성이 바탕이 돼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악 자체도 그 순수한 인간성이 바탕이 되지 않고는 네.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수가 있고 감동을 줄 수가 없고 또 늘 말씀하시는 신의 경지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이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하.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분이 그 인간적인 그 바탕을 이루기까지는 네. 아까도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네. 지금까지 그 살아오신 그 생활에 있어서 그렇죠. 함흥에서 상당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네. 그리고 또 공산당에게 다 몰수를 당하고 네. 그리고 6.25를 어린 시절에 맞아가지고 처절한 체험을 했고 그다음에 사람마다 이제 행운이 몇 차례씩 온다고 그러는데 네. 대개가 그 행운을 잡지를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네. 그 행운을 잡아서 네. 미국까지 유학을 하게 됐고 오늘의 한동일 씨가 있게 됐고 그렇죠. 또 피아니스트로서 아주 상당히 탑 클래스에 올랐었고 그렇죠. 그리고 30년 동안 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네. 굉장히 외로운 거를 많이 느꼈고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체험이 바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참 아마 6.25를 겪고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굳굳이 자라서 세계 정상의 위치를 차지하신 것은 참 우리 한국이 낳은 참 신동의 피아니스트. 지금은 45이라고 그러셨죠? 네, 만으로 44이죠. 제가 12월에 났습니다. 그러시군요. 12월생입니다. 예. 그런 그 한 교수 지금 노스 텍사스 대학 교수신데 아까 그 베토벤의 소나타 26번 얘기했을 때 조금 얘기가 나왔지만 그러면 그동안 한 교수는 생전을 피아노와 또 음악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그러시라고 보는데 한 교수가 발견하신 음악의 세계라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베토벤을 통해서 좀 많이 느끼는데 베토벤의 하나의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뭐냐 하면은 우선 신, 그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신, 네. 또 자연, 자연의 아주 거룩함을 느끼면서 그거와 또 이제 인간의 그 친근감, 그 brotherhood, 네. 그러니까 형제. 인간 mankind의 이게 우리가 화합이 돼가지고 그런 그것을 삼위일체로 그 사람 믿었어요. 그래서 참 그 사람의 뭐라 그럴까 바이오그래피로 뭐라 그러죠? 네, 자서전. 네, 그것을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끝나냐면 이것이 하나의 믿음으로서 네. 이제 인생의 그 truth, truth가 진리가 뭐냐? 네. 이걸 거다, 이거야 된다, 이것인 것을 믿는다 이렇게 끝냈어요. 예. 참 그거를 통해서 이제 베토벤의 특히 이제 마지막 소나타 같은 거나 사중주를 들어볼 적에 그 베토벤의 들 통해서 저의 그 인간의 그 인스피레이션을 얼마나 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나의 저의 믿음이 됐습니다. 네, 믿음으로. 그래서 물론 여러 유명보다도 위대한 음악가들 중에서도 베토벤의 제가 아마 정령이 조금 더 가지 않을까. 물론 모차르트, 박, 그렇죠. 물론 정령가죠. 모차르트. 네, 그렇지만 이제 베토벤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우에 있는 분이 아니실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이콥스키나 라흐마니노프. 우리는 이제 차이콥스키나 라흐마니노프나 뭐 쇼펜 물론 아주 아름답고
뭐라 그럴까 아주 활발한 그런 음악이 많이 나오지만은 네. 지금 모든 것을 볼 적에 뭐 차이콥스키에서 웅장한 소리가 나도 그런 웅장한 소리라는 것이 이제 암만 나온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그런 모차르트의 한 음이나 베토벤의 한 점의 그런 가치를 볼 적에는 암만 큰 소리 나도 그 힘이라는 것은 여기에 당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네. 또 한 교수는 독일의 리더. 네, 리더. 뭐라고 하잖아요. 네, 가곡인가요? 예, 한국말로 우리말로 가곡이죠. 네. 가곡들 좋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아마 그 음악의 우선 시라는 것을 음악을 통해서 제일 직접 인간한테 뭐를 어떻게 뉘우칠 수 있는 아주 필할 수 있는 네. 그것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제 저는 피아니스트로 뭐 바이올리니스트로 선생님이 언제나 말하기를 우리는 언제나 노래하는 사람같이 흉내를 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것은 피아노가 타악기가 되면은 타악기라는 건 친다. 그러니까 이것으로는 소리가 언제나 노래하려면은 옆으로 이제 줄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노래하는 사람을 흉내내야 된다는 것으로 이제 언제나 그것을 노력하는데 벌써 인간의 목소리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벌써 거기서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슈베르트나 또 슈만 같은 음악은 저한테 그냥 금방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음악인이라도 저는 피아니스트라고 보다도 이제 앞으로 여러 음악 부분에서도 물론 실력 또 이제 성악과 피아노를 합한 그런 리들 같은 아벤 같은 것도 가지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해가지고 음악의 여러 종류의 저는 하나의 그 피아니스트로 그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구멍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원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내가 또 우리 학교도 재즈 밴드가 좋은 재즈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한동희 씨가 뭐 걸슈윈 같은 거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런 면으로서 좀 걸슈윈이라는 사람 또 그래서 랍소디 인 블루 맨 먼저 밴드와 재즈 밴드와 어레인지된 것이 있는데 참 그런 곡도 하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 한국 그 음악 세계 한국에는 음악 세계다 이때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여러 음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모차르트 투 피아노를 위한 것도요.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한국에서는 연주를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연주도 많이 이제 생겨야죠. 네. 작년인가요? 아버님 모시고 한번 서울에서 서울 시립교향악단하고 협연하셨는데요. 네, 저희 아버님이 그러니까 우리 해방하고 우리 월남 한 후 제일 서울 그 시립교향악단이 그 전에 맨 먼저 고려 심포니로 이제 창립됐을 때 아버님이 제일 첫번 멤버였습니다. 네. 그래서 팀파니에는 언제나 한 25년 동안 그 자리에 계셨어요. 네. 그래서 1970년에 은퇴하시고는 이제 미국으로 오셨는데 그때부터 아버님이 너무나 아버님가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 돼서 참 음악을 미싸고 자꾸 그래서 아버님은 나의 소원이라면 한 번만이라도 그 팀파니를 잡고 연주했으면 하는데 작년 5월 6일 날 아버님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우리가 저하고 협조하면서 아버지를 스테이지에 모셔서 아버지가 인사하시고 아버지 같이 또 그렇게 연주했습니다. 네, 지금 한 교수님과의 대담 중에서 아버님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아마 아시는 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제가 보충해서 설계를 해드린다면 그 전에 서울시립교향악단에 계신 팀파니스트 한인환 선생을 지칭해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참 아버님이 옛날에 계실 때 난리셨죠. 앞으로 한 교수는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계십니까? 저의 계획이라는 것하고 저의 호프를 원하는 것, 원하는 거를 보면은 제가 아마 여기 계신 강인 씨께서도 잘 아시나 봐. 2년 전에 제가 도미한 지 30년이 됐는데 그때 이제 강인 씨께서도 이제 저의 30년에 이제 도미한 그 연주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자신과 또 약속한 것도 있고 또 이제 한국 청중들한테 약속한 것이 있는데 정말 6.25 때 이렇게 어려운 사회 때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은총 안으로 미국에 가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지금 제자들도 두고 있고 미국에서도 여러 외국 학생들도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 한국에서는 이제 물론 많은 학생들이 미국에 가지만은 외국에 가지만은 아마 90%는 아직도 그런 재준 학생들은 아직 못 가는 그런 처지인데 우선 우리 한국에서는 정말 그 프로페셔널한 음악 학교를
있었으면 그래서 줄리아드 같은 그런 컨서버터리가 있어가지고 우선 저로서는 이제 한국에 자꾸 이제 정기적으로 와서 어떻게 후배 양성에 힘을 쏘아서 또 그런 학교가 생기면은 우리가 우리 국내에서 세계 여러 그 콩쿠르에 가서 우승할 만한 사람을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계획과 저의 호프, 그 플랜으로서 원하는 것은 그런 학교가 생겨가지고 저도 지금 한국에 자주 와가지고 그런 후배들을 양성시켜가지고 우리 사닥다리 같이 그 전에 옛날에 안익태 선생님 뭐 아무래도 여러 지금 가서 뭐 저도 그 한 자리에 있어가지고 뭐 또 정영아 씨랑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회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층층대를 정말 마련해 주고 싶은 그것이 저의 이제는 하나의 소원입니다. 소망이시군요. 그럽니다. 거국을 자주 이제는 저는 심정으로선 자주 오고 싶고. 네. 그래서 그 위대한 학교, 음악도를 세계에 배출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세우시는 만들 수 여기에 재간 있는 학생들 보면은 넉넉히 여기서 국내에서 잘만 가르쳐서 보내서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한 교수님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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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어렸을 때 소년 피아니스트 한동일 군 이렇게 애칭하고 사랑하고 아끼던 한동일 교수가 오늘은 미국의 노스 텍사스 주립대학의 교수로서 원숙한 교수로서 이제는 세계 정상급의 피아니스트로서 활약하시는 그러한 분 오늘 11시에 만납시다에 모셨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분들이 나라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또 빛내시는 일이 앞으로 널리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시에 만납시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